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뱅에돔 낚시에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비는 이제 카고찌를 이용한 낚시인데요. 이제 단순히 그냥 카고찌만 쓰는 게 아니고 카고찌를 이용해서 띄우기도 하고 카고찌를 잠기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떼내기도 해서 표층부터 바닥층까지 또 이제 잡어가 되게 많을 때는 밑밥으로 미끼를 보호해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주는 이제 폭탄 조법까지 같이 구사할 수 있는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채비 구성은 이 뱅에 셔틀콕이라는 이 찌를 이용을 합니다. 다른 카고찌를 써도 응용은 가능한데 좀 가볍고 좀 크기가 작은 그리고 전층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된 찌가 적합하거든요. 자, 우선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스트로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드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드릴의 지름은 7.6mm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부분이 날카로우면 원줄에 손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좀 부드럽게 가공을 했고요.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원줄이나 목줄이나 끈을 하나 묶어줄 거예요. 끈을 하나 묶어주고, 네, 길이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G5 봉돌을 하나 달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돌을 달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안 달면 수면에서 이제 수평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봉돌 하나 달아주면 약간 기울어지는 형태로 모양이 위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원줄을 방출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수찌로 이 찌를 사용할 경우에 여기다가 봉돌을 한 G1이나 G2 정도 봉돌을 달아주게 되면 천천히 잠수까지 하게 됩니다. 밑밥이 들어있는 상태로 잠수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요. 원줄은 2호 이하의 원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1.5호 원줄을 좋아하기 때문에 1.5호의 세미 플로팅 원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에 면사 매듭을 하나 묶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셔틀콕 카고찌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동 찌 홀더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구경이 좀 커도 면사에 걸리니까 조금 큰 게 좋습니다. 원줄 빠짐이 조금 큰 게 좋으니까 찌고무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찌 멈춤 고무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맥상사에서 나온 찌 멈춤 고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찌고무가 약간 물에 뜹니다. G8이나 G9 정도의 부력을 갖고 있는데 약간 뜨는 재질이어야 미끼가 이 찌고무를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목줄이 팽팽해진 상태로 내려가면서 조류와 밑밥과 함께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찌고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찌고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찌 홀더에 목줄지를 넣어줄 건데요. 목줄지는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력은 한 제로에서 한 G2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 찌고무가 형광색이기 때문에 좀 빨간색 계통의 찌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줄은 0.8에서 1.2호 사이의 목줄을 한 1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바늘 4호나 3호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채비의 모형이고요. 카고찌에 밑밥을 담고 투척을 하게 되면 수면에 이 찌가 닿으면서 밑밥의 대부분이 풀려 나갑니다. 그리고 풀려 나가게끔 점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밥 여기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끼가 조수고무를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조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미끼가 잘 내려가지 않으면 목줄과 원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 목줄 쪽에 이 부분에 G8번 봉돌을 하나 물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밥과 미끼가 함께 이렇게 섞여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면사 매듭이 G 홀더에 닿으면 이렇게 반유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동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주 예민한 목줄지만으로 입질을 받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려가다가 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유동이 되어 있다가 이 상태로 입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수심 대략 한 2m까지 2m, 2.5m까지는 이 채비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조류가 너무 강하거나 혹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 때 혹은 이제 수심 4m, 5m 밑으로 내리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찌에 달아놓은 이 줄에다가 G1 봉돌, G1 봉돌을 하나 추가로 물려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G2를 써도 되고 G1을 써도 되고 봉돌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홀더를 앞에 있던 G 홀더를 뒤로 통과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꼽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밑밥을 담아주는 거죠. 여기 담는 밑밥은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에 내려갈 때까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단단하게 밑밥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비를 던지게 되면 밑밥을 담은 이 찌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같이. 그러면서 풀리면서 이제 동조가 되죠. 동조가 되고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층에 도달하면 면사 매듭이 찌에 닿게 되죠. 네, 이제 물속에서는 처음에는 바늘과 미끼가 이렇게 좀 따로따로 이렇게 가다가 채비가 정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되면 이제 동조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계속 밑밥이 풀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동조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에 있던 찌는 이렇게 물속으로 빨려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입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잡어가 많을 때 혹은 깊은 수심까지 동조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제 폭탄조법입니다. 폭탄조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끼를 밑밥에 싸서 이렇게 내리는 건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 찌고물을 이쪽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네. 평상시에는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힘 약간만 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6mm로 뚫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빼면 이 찌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찌를 분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미끼는 뭐 크릴을 써도 되지만 빵가루 미끼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빵가루 미끼를 아주 쫀득하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밑밥을 다는데 밑밥을 달 때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도달했을 때 다 풀릴 정도로 압력을 줍니다. 막 이렇게 세게 주무르면 안 되고요. 미끼가 뭉개지지 않게 살짝 겉에만 이렇게 압력을 줘서 주무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대로 던지면 되는데 던질 때 중요한 게 이 미끼 쪽에 충격이 가게 되면 바늘에서 미끼가 빠지기 때문에 충격이 안 가게끔 살살 던지게 되면 이제 이 밑밥과 미끼가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풀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당연히 조수고무도 따라 내려가고요. 원하는 수심층이 이제 다 다르게 되면 밑밥도 거의 다 풀린 상태로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됩니다. 네. 밑밥과 미끼가 애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이제 밑밥과 미끼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미 내려가면서 밑밥이 미끼를 보호하면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보호하면서 미끼가 풀리는 동안에 이미 잡어들이 그 풀리는 밑밥들을 다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미끼는 이제 안전하게 원하는 수심층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입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원줄을 잘라내거나 하는 방법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